이 나라 정치계의 정치인들은 참신하다거나 양심적인 인사들은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은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내세웠던 민족 중흥, 과연 박정희가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5월 17일이죠. 그러면 어제가 5월 16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3년 전 박정희 소장과 3,700여 명의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도탄에 빠진 이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날입니다. 자,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당시에 혁명 공약을 한번 우리가 되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혁명 공약 첫 번째입니다. 반공을 국시, 이 국시라는 것은요, 국가의 근본 방침, 근본 정책을 얘기합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첫 번째가는 의로움, 발음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넷째,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의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 번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자,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날 1961년 5월 16일 거행된 이 군사혁명의 성공과 함께 그들이 내세웠던 이 혁명 공약에 대해서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가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혁명 공약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과도 너무나도 데자뷰가 되고 일치가 됩니다. 지금 반공을 국시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제1의로 삼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가치, 첫 번째 옳음, 첫 번째 발음, 첫 번째 의로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다? 반공이라 했습니다. 공산당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면 멸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 당시에도 장면 정권이라든지 3.15 부정선거 이후에 1년간 집권을 했던 그 민주당 정권에서 행해졌던 난잡함과 무질서함, 그리고 혼란과 혼돈, 이 속으로 몰아갔던 국가의 그런 한심한 작태를 본다면 지금 현재 얼마나 데자뷰가 돼서 똑같이 투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이 반공을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현재 2024년에 대한민국도 반공을 다시 한번 이 나라 국시의 제1의로 삼아서 다시금 새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는요 대단히 많은 부패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 중심에는요 법조계가 그 안에 독사들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이 나라의 대형 사건의
범죄인들 집단 안에는 거짓말을 해도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양심을 팔아먹는 법조계 변호사들이 있고 그들에게 형량을 낮춰주는 판사가 있고 또 기소를 한답시고 돈을 받아서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소위 법을 배웠다는 자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암약을 하면서 국가기강을 문란시키고 가전 부정부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판사, 검사, 변호사들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검사들, 특히 특수부 출신 애들이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실력이 없고 얼마나 역사의식이 없는 잡범들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1961년도 모든 사회에 부패와 구악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국가적인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시키겠고 그리고 퇴폐한 국민의 도의 그리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청신한 맑고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혁명 정부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 시절만큼 보릿고개가 심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절망 속에서 사는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있고 청소년 가장들이 있고 또 만 20살에 대해서 고아원에서 그대로 사회로 퇴출, 방출시켜서 나오는 이런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자, 기아선상이라고 하면 그 시절만큼 배는 고프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고파하고 먹지 못해서 이 기아선상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돌아오는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따라서 63년 전에도 이러한 국가의 자주적인 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했듯이 지금이야말로 경제 문제에 천착해서 이 나라의 삶을 국민들의 경제를 되살려만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군인들은요,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한다고 약속을 하고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보면은 이 나라 정치계에는 이렇게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갑을 군인들이 정치인으로 탈바꿈을 해서 정계의 입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60년이 더 지난 현재 상황에서도 이 나라 정치계의 정치인들은 참신하다거나 양심적인 인사들은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오늘 이후에 생방송 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나라 정계에 진짜 참신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참신하고 양심적이며 정직한 정치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희라는 인물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내세웠던 민족 중흥, 과연 박정희가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박정희는 지금 좌익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나라를 말아먹은 친일, 매판 자본가들을 도와주고 나라의 혼을 뺏어 먹은 진짜 일본군 출신의 군인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가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못살고 거짓골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을 다시금 중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진짜 참 지도자였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죽기 살기 한치를 모를 숨막히는 거창한 드라마를 바로 1961년 5월 16일 미명 시간에 그들은 총을 들고 거사를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총을 들러맨 군인들이 서울 한복판을 삼켰고 또 백성들의 놀란 가슴은 잠시나마 반공을 국시로 제1의로 삼고 하는 카랑카랑한 박정희 소장의 목소리가 방송망을 가로질렀을 때 국민들은 버선발로 쏟아져 나와 사람들은 박수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만세 소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육군 사관 생도들조차 대우를 갖추어서 박정희 장군의 군사혁명 지지하는 시가 행진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 윤보선은 관저에 있었는데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일어갔죠? 바로 천주교 성도였던 관계로 바로 지금 동숭동에 있는 아마 갈멜인가 하는 그 수녀원으로 몸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역사라는 이름의 거대한 무게가 졸지에 푹썩 주저앉아 버릴 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수십만 군인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던 당시 대한민국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3,700여 명이 도모했던 군사혁명, 그것이 바로 5.16 군사혁명이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천행이 아니고서야 어찌 성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군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서 허락해 주신 바로 군인들의 위대한 혁명이었다. 이렇게 후세 사가들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언감생심, 꿈속에서도 외쳐보지 못했던 목청이 국민들의 목소리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목젖이 벌겋게 익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한나절 곡기를 끊고 음식을 먹지 못했어도 외치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던 1961년 5월 16일 오전이었습니다. 이후에 새마을운동이 후미진 우리나라 방방곡곡 곳곳을 구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까맣게 잃어버린 신명을 되찾은 사람들은 행복이란 낱말의 참맛을 제대로 곱씹을 수 있었습니다. 단오날 탐스럽게 빗어내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서 바다 건너 해외로 수출하니 난생 처음으로 US 달러라고 하는 서양 화폐도 만져보게 되었고 그 만져본 그 순간 우리 국민들은 반갑고 서러움이 비빔되어 눈물에 젖은 그런 차마 잊지 못할 과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를 향해 틀을 굳히고 바탕을 넓히는 한국인의 몸짓은 차라리 대서사시의 가락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풍노도를 닮은 코리안의 can do 할 수 있다는 정신은 마침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인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이것은 바깥 세상에서 만든 것이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만국 통용어로 진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5.16 혁명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사생관은 1974년 5월 20일 손수 먹물 진하게 갈아 일플 휘지로 써내렸던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라는 이 글자 속에 농축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빈곤으로부터 탈출한다는 이 대업을 어찌 강행할 때 이런 흔적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독재자라는 비판에 맞선 박정희 대통령의 응수는 단호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후세 사가의 몫에 맡긴다는 결연한 박정희의 태도가 오늘도 빛나는 까닭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허허벌판에 천지개벽의 새벽을 열었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그분의 보람으로 오늘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노래하는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떠합니까? 국론은 산산조각이 되어 좌우 이념 갈등은 빛바랜 낡은 녹두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국가 안보 의식은 탈모 현상을 빚어서 지금은 대머리 벌거숭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5.16 혁명 63주년을 맞아 박정희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는 목마른 소망을 뜨겁게 되새겨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